안녕하세요. 사주 그리는 미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이 안 와서 한번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질문은 여러 가지예요. 사주란 뭐예요? 라는 질문에도 이거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물론 정말 사주는 자주 보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사주를 많이 보면 저한테 나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도 같이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주란 뭘까인데요. 아주 이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뭐 대충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주는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입니다. 그러니 년, 월, 일, 시를 4개의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사주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를 써요. 네, 그러다 보니 4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고, 또 하나의 기둥은 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팔자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 사주와 팔자는 사실은 같은 말이죠. 사주팔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주라는 것이 8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얘기라서, 동어의 반복은 아니지만 같은 것에 대한 2가지 이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더 잘하거나 내지는 못하거나, 사주를 많이 본다거나 내지는 아예 안 본다거나 한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에 대한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뀌거나 좀 더 추가되거나 이러지 않죠.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현재가 갖고 있는 명리학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주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정말 아주 먼 곳, 우주적인 관점에서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가설 내지는 통계학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주라는 거는 역학이라는 데서 나오게 됐는데, 이 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는 보셨을 테지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역술가라는 것도 역학을 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역학은 사실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한 데서 시작한 것이 역학입니다. 근데 이 역학이라고 하는 자연의 기록을,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곳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사람에게도 역학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 높게 흘러가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임에도 그것도 맞고요. 그거와 사실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청기누설 내지는 출생의 비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운명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운명 지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사주를 알게 되면 나의 운명을 안다 해요. 나의 운명을 알게 되면 보통 회의적으로 좀 염세적으로 변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알았어. 그러니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식으로 다 지어져 있다 라는 건데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주가 지금까지 8자, 8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80%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8자 밖에는 못하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높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현재 뭐 사주가 얼마나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7,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100%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생각 외로 사주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되게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비슷한 게 없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맞으면은 안 맞아도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 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사주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음력이나 양력을 내지는 생일 자체를 잘못 알고 만세력에서 명식을 잘못 뽑지 않는 한 이 사주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연해서 당신 말을 듣다 보니까 왠지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주를 좀 바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 보여요. 그러다 보니 팔푼이 사주라고 할 수 있죠. 팔푼이에요. 나머지 20% 내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봤을 때 20%에서 30%는 남죠. 이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노력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도 맞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노력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선택입니다. 노력하고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삶이라는 부분은 선택의 연속이고, 또 그 선택의 축적분이 지금의 나란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사주라는 게 끝날 때까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쳐도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 살아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 라는 말은 왜 나온 것 같나요? 지어낸 말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있는 일을 얘기하고자 하죠. 그러다 보니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주는 우리 인생의 베이스다. 그러니 이 베이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학습 목표를 먼저 숙지하고 단원을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란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하나하나씩 알게 돼요. 내가 좀 이런 면이 있네. 이걸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난 좀 못해. 대신 다른 부분을 참 잘하는구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점에는 내가 노력을 해도 무언가를 못 얻어내는 시점이 있어요.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얻어내는 시점이 있어요. 어떨 때에는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쉽사리 얻어지는 시점도 발생을 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분석을 하자라는 거죠. 제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베이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소위 활용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 사주가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평범한 사주예요? 특이한 사주예요? 물론 저도 처음에, 특히나 어린 시절에는 그게 정말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난 좀 내가 특이한 사람 같은데 정말 특이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물론 들으면은 하고 즐겁기는 해요.
하지만 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과 돈과 어떤 노력을 들여서 내가 정말 정확한 솔루션을 들으려고 간 건 아니었구나. 나 자체도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찜찜한 기분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봤던 거는 좋다 나쁘다를 굳이 꼭 들어야만 한다고 하면 저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요. 우리는 평가받기 위해서 현재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 생이 끝나고 나서 나를 평하겠죠. 그렇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끝나고 났을 때 결론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는 좋다 나쁘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장점을 훨씬 더 그걸 이용하고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단점이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나도 좀 숨길 수 있다면 숨길 수도 있을 테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발전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면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컴플렉스라거나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완화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나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를 보는 곳이 철학원인데,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념과 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함께 사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주든 간에 빈 곳은 있기 마련이고요. 또 어떤 아무리 욕을 먹을 만한 사주라 하더라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열심히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80%라는 게 왜 100%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좀 정확도가 떨어지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머지 20%의 내지는 30%의 이 확률로 인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든 어떤 분에게든 사주를 보시게 됐을 때 좋다 나쁘다에 너무 연연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이유라는 게 굉장히 뚜렷해지면은 이 자체로도 굉장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는 다 빼고 되게 진지하게 임하세요가 아니라요.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오히려 자극적인 얘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즐거울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제대로 본 적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아프리카에서는 저는 거의 매일 방송을 합니다. 한 번쯤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안 하셔도 돼요.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지, 내지는 어떤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 주셔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되게 웃긴 사람은 아닙니다. 보셨다시피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 이유라는 것은 지금 결론입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응용하기도 편해진다 라는 거죠.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죠. 많이들 이제 연말 모임도 가지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우울감 같은 것들이 좀 몰려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죠. 한 번쯤은 내가 나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그곳에 두고 갈 것은 두고 가는 이런 시간으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시면서 항상 즐겁고 또 건강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저는 지금 아침이거든요. 항상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